이 최종 모의고사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더 해야 하는 수험생,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수험생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우리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일단 최종 합격을 당연히 못하겠지. 중요한 건 이 더 해야 돼 같은 경우는 1차 합격 또한 못했거나,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는 분들, 뭐 쉽게 얘기해서 초수 그리고 재수 정도 되겠죠.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야 될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은 해봤던 사람, 혹은 억울하게 나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9, 10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아직 공부를 덜 해가지고요, 외울 게 많아서 평가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워서 쓰는 문제 아닙니다. 외워서 어떻게 문제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거는 내 생각도 같이 써야 되고, 어떤 거는 문제를 해석해서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에 대한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도 필요하다고, 그에 대해서 문제에 물어봤던 내용을 답변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90일 같은 경우에는 지식 전달을 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들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런 건데, 여기서 더 해야 될 수험생과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수험생이 이제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더 해야 될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90월이 되면 지금까지 외웠던 내용에 대해서 뭐 한다고? 인출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한다? 이제 평가받는, 즉 문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더 해야 될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얘도 중요해. 근데 얘도 만만치 않아요. 즉 쓸 게 있어야 평가받는 거 맞지.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쓰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알고 간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기출문제 나왔던 개념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몇 년도 문제고 대충 답은 이거였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즉 언제 어디서든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뭘 할 수 있다고? 새로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뭐 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문제화가 됐을 때 내가 접근해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야 돼. 뭐?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더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네, 합격자들이 누구나 하는 백진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마인드맵을 펼쳐가지고 마인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떠올리고 말로 하거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애매한 문제를 잘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알잖아. 대충 알면 이것도 답이 될 것 같고 저것도 답이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는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외워야 되잖아. 즉 카테고리별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처음부터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야 될 수험생 1차 합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들은 이거 물론 외워야 되겠지. 그리고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매번 1차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지는 사람, 또는 1차 합격, 2차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외운 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뭘 못하냐면 이 평가를 할 때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뭘 못한다고? 아는 것 중에서 답에 맞는 걸 잘 못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즉 선택지는 많아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출도 남들이 아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나온 강론,
지금 우리가 보는 강론 중에서는 뭐 박은혜 선생님 책, AS 책 등과 같은 그러한 강론책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아니면 수업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 되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문제 적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 단순히 외웠다고 해서 답 쓰는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일반화하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확실한 건 저도 포함해서 노량진에서 유통되고 있는 또는 구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보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없어요. 즉 모의고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봐. 한두 명이 그거 2주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추천해. 근데 실제 미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6명이 한 달 내내 해서 그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문제 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식선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문제 적응력이나 혹은 문제 접근하는 거 혹은 답변 쓰는 게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방금까지 얘기했던 영역별 기출문제가 아니라 연도별 기출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연도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풀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 푼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출문제 답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해당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떠올려 보셔야 돼. 예컨대 시험 문제에서 지적장애 일반사례 교수법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일반사례 교수법 관련된 관련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떠올려 봐야 되겠지. 그런 느낌으로. 요즘 우리가 뭐 그렇게 맨날 강조하는 인공지능처럼 AI 교과서처럼 특정어 딱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관련 내용들 따다다닥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시야에서 그런 부분들이 따다닥 떠올려야 돼. 그래 놓고 뭐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거나 그리고 이 문제가 왜 A와는 상관이 없고 왜 B와만 상관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소거법으로 그 내용들을 접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자동화가 돼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예컨대 이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보통 학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같은데 라고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떠올리고 지문에 나와 있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 단서들을 통해서 관련 없는 내용들 지워가지고 결국에는 항란을 남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의 확률을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쉽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자동화가 잘 됐다고 하면 이런 작업들이 순식간에 끝나요. 그러면 합격을 할 텐데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손으로 글로 써서. 그래서 답 쓰는 법도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분명 이걸 답이라고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답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이게 어떤 말이냐?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소위 말해서 루브렉이 있는 내용이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들, 소위 말해서 키워드들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없애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남들보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 맞추는 거 다 맞추고요. 남들 틀리는 거 한두 개 문제만 맞추면 1차 합격은 해요.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남들 틀리는 거 조금 더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더 해야 될 수험생, 즉 1차 합격을 못한 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나오고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강조했던 내용을 충분히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 답안지 쓰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야 될 수험생, 1차를 합격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인출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해야 될 게 뭐냐?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높이고 답안 쓰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고 하면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지금쯤이면 얼추 합격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은 남들이 안 할 때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공부할 때 나는 놀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남들이 안 놀아요. 상식적이라면. 그래서 남과의 격차를 줄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합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보입니다. 어떤 걸로?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아, 얘는 올해 합격하겠다. 얘는 힘들 것 같은데, 얘는 한참 걸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를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이거를 뒤집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초등은 모르겠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TO가. 근데 진짜 특이하게 자격증은 중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등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불리하거든요. 특히 중등은. 그러니까 제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2차 지금 생각할 때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1차. 그리고 2차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 점수가 높으면 장땡입니다. 1차 점수가 낮아서 2차에 떨어진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차 점수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잘 보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80일, 90일 정도 남았죠. 이것만 잘 보내면 내년에는 이짓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단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